마감의 정석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지수가 또 긍정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2600선 돌파한 게 1년 만이라고 하네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수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전략들 필요할지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부터 전해주세요. 5월 중순 이후 7에서 10조 수준에서 배터리와 반도체가 순환되는 구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벌써 듣기만 해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오늘의 투자 전략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작년도 9월 30일 2130에서 2500선까지 그리고 올해 1월 달에서 2180에서 2500대까지는 배터리가 시장을 주도했던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핵심 원자재법 수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북미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배터리 양극재 기업들의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왔었기 때문에 작년도 9월 달에서 11월 달, 그다음에 올해 1월 달에서 2월 달까지는 배터리가 시장을 좀 주도하면서 끌고 왔었던 이런 좀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3월 달은 삼성전자 이 반도체 감산이 터닝 포인트가 나왔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5월 중순 요 구간에서는 엔비디아 인공지능 이 반도체 칩 요 투자 수요 확대, 이걸로 여태까지 지금 시장이 돌아섰다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배터리하고 반도체하고 번갈아 가면서 지금 순환되는 구조다 보니까 배터리하고 반도체 쪽에 있는 중심 주식들을 잘 사고 파신 분들은 수익률의 결과가 훨씬 더 저는 좋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변들이 있는 주식들하고 중심에 있는 주식들하고 좀 수익률 차이가 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요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서 좋은 성과가 나신 분들은 아마 중심주 중심으로 전 거래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9조에서 8조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현재 5월 중순 이후, 그죠? 요 자금의 규모가 지금 전혀 늘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프로그램을 잠깐 하루 증가한 거 제외하고서는. 그러면 이거는 2351대하고 거래 대금이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즉, 지금 자금 쏠림이 어느 쪽으로 결정되지 않은 구간 내에서 제한된 자금 순환이 지금 지속되다 보니까 거래 대금 없이 지수를 올라가게 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설명 좀 드렸습니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중심 주식들을 하지 않으면 수익률 차이가 많이 좀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강남 기업을 거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왔었잖아요. 이 결과치를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배터리 가운데서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에 다이렉트로 공급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 체질 개선이 확실히 좀 된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다렸다가 30만 원대 공개됐을 때 좀 추천을 좀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 38만 원까지 증가하는 이 흐름이 나왔는데 한 20%에서 한 25%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 포스코 퓨처엠의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넘어서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배터리도 이러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 이 하이닉스 약간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치킨 밸류로 여러분에게 추천드린 가격이 한 89,000원 정도 되잖아요. 요 한 30% 정도 수익 나오셨을 거예요. 들어가신 분들은. 근데 지금 자금의 규모를 한번 보세요. 지금 한 3,800억 정도 되거든요. 최소한 거래 대금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5천억 이상의 증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거래 대금이 2조에서 3조 이상 증가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건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근데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8,400억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3,800억 정도 나왔으니까 1.5조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돌파를 했지만 거래 대금 자체가 전체 시장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투자가분들은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수준을 좀 활용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포스코 퓨처엠을 정석 투자 말 듣고서 들어가신 분들은 한 25% 정도 수익 나셨을 텐데 현금이 없으신 분들, 내가 전체적으로 현금이 좀 없다 그러신 분들은 전 최소한 절반 정도는 현금을 만드셨다가 다른 섹터 쪽을 공략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정석 투자 추천하고서 들어가신 분들은 만약에 현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구간에 자금이 계속 증가되지 않는 한 일부는 현금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후 시장 계속 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바이오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대비를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현금이 있으신 분들과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 좀 상황별로 저는 대응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금의 규모가 만약에 10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10조 미만에서 계속 거래가 되면 저는 계속 중심부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배터리에서 이제 체질 개선이 되고 이익 증가가 되는 기업으로 제가 포스코 그룹과 LG 그룹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51만 원에서 38만 원까지 좀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안을 제시를 했었죠. 그랬을 때는 누굴 사면 된다? LG학을 사면 되는 거죠. 이번 수익률 구간에 동참이 되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보면 중심부에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뭐 철강 쪽 관련된 이 사업에서 완전히 양극재하고 음극재 쪽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이 된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계속 매매하는 거예요. 유동성의 사이즈를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수준을 가지고 배터리와 반도체를 가지고서 계속 이쪽 중심으로 계속 거래하는 겁니다. 전체 시장이 지금 늘지는 않고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지금 시장 규모 자체가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같이 봐야 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7.5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한 17조 정도 되는 겁니다. 얼마 정도까지 자금이 있었냐면 31조 정도까지 붙었었거든요. 4월 중순에. 그러면 14조의 자금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17조 자금 내에서 계속 수장이 돌 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격이 벌어진 주식들하고 아닌 주식들하고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중심부에 있는 주식들과 변두리에 있는 수익률 수익률 격차가 크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을 공략하신 분들과 변두리에 있는 주식들, 뭐 엔캠, 수익률 차이 크거든요. 똑같이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 다음에 뭐 첨보 같은 기업을 내가 공략을 했다. 내가 똑같이 반도체를 했지만, 똑같이 배터리를 했지만 첨보를 했다. 그럼 수익률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왜 유동성이 줄 때 중심부 쪽에서 계속 거래를 해야 되는지, 이걸 시청자분들이 꼭 메모하시고 잘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배터리하고 반도체 쪽도 있지만 우리가 자동차 쪽,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도 가격이 오면 언제든지 이쪽을 공략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있는 게 한 18에서 한 19만 원 정도, 이 정도 오면 매수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보면 다른 바이오랑 비교를 해봤었을 때 지금 셀티론이나 셀티론 헬스케어나 이런 주식들은 좀 추세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유한양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고점 좀 돌파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가격이 53,000원인데 그 이후 나서 실제로 53,000원이나 58,000원 같은 경우에는 돌파해서 수익으로 연결이 되지만 지금 끌고 오고 있는 자금 자체가 한 140억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도 보면 6월달 들어서 뭐 USA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케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메인 주식에 자금이 붙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야 이제 바이오 쪽으로도 자금이 쏠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배터리나 그다음에 반도체나 그리고 자동차가 전체 자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특정 섹터가 희상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전체 자금 내에서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이 현금 수준을 남겨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금이 계속 줄고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걸 먼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에서 릴리라는 기업이 시가총 1위에 돌아섰거든요. 이 기업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마운자로나 이제 알츠하이머, 약물, 도마네밥이죠. 요거에 대한 좀 기대치, 요거 때문에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릴리를 위탁 생산해주고 있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우리가 마운자로 당류 신약 나왔었을 때는 분기 매출 한 2,600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닐리가. 그거 봤을 때 크게 높은 밸류를 안 받았었어요. 근데 알츠하이머 임상 3상 성공하면서 이게 도마내과까지 연결이 되면서 지금 닐리가 존슨앤존슨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고 있는 거거든요. 요게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생산 시설이 커진 데가 어디입니까? 규모가 생산 많이 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상공장이 18만 리터 정도 되다가 사공장이 25만 리터 정도 되니까 요게 매출 캐파를 늘려버리게 되면 돈들이 인정을 해주게 되면 닐리 같은 주식들이 나왔을 때 이런 주식들이 모멘텀이 붙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부터 자금이 좀 붙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한 80만 원 기준에서 사야 된다. 네, 그래서 이쪽을 여러분들 공략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의 전략 반도체부터 제약바이오 섹터들까지 꼼꼼하게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의 마감의 정석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본격적으로 FOMC 대비하는 한 주겠죠? 그 사이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으니까요. 일정 체크해 주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마감은 증권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